여기는 지금 제주도인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 와서 아이오닉 5를 4박 5일간 렌트를 하고 모델 Y 오너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모델 Y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팔을 편하게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가 장점이 이렇게 팔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운전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뭐 팔이 두꺼운 게 아닌데 여기에 딱 올렸을 때 정말 딱 편안함을 느꼈어요. 물론 뭐 팔이 두꺼우신 분들은 안 올라갈 수 있는데 한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두께 팔을 가지신 분들은 편안하게 팔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일단 제가 느꼈던 첫 번째 장점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이 콘솔 박스거든요. 이 대부분의 차가 여기에 콘솔 박스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기가 불편하죠. 근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콘솔 박스가 비어 있어 가지고 이제 쉽게 넘나들 수가 있는데, 이게 비어 있으면 좋은 점이 이제 주차 공간이 좁은 경우에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에 쫙 붙여서 주차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운전자 같은 경우는 나가기가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나가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거나 하면서 되게 편리하다고 느꼈고, 여기서 이제 또 축 파생되는 장점인데, 여기를 보면은 콘솔 박스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가방이나 노트북을 두기가 되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거를 연 상태에서 높이 제한 없이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보다 되게 큰 짐들을 넣어두기에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모델 Y도 뭔가 이렇게 콘솔 박스가 차라리 없고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제 너무 난잡하게 또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열려서 작은 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또 정리가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 이제 네 번째 장점인데,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번호가 설정이 돼서 프라이버시가 좋다는 점은 있는데, 사실 자동차의 경우 저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빨리 열리는 게 더 편리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이게 적재 공간도 좋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사실 뭘 두기가 되게 작아요, 공간이. 근데 여기는 정말 국산차의 이제 대명사인 만큼 그 한국 사람들의 편의 사용에 맞게 되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모델 아이오닉 5 정말 잘 만든 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에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모델 Y 같은 경우는 무조건 회생제동이 이제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면은 되게 좋고, 저도 물론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게 좋다고 하지만 이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오토파일럿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탄력 주행이 더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계속 발이 악셀에 계속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제 오토파일럿이 켜지지 않는 고속화 도로 같은 구간에서는 탄력 주행으로 이제 그냥 악셀을 밟아도 차가 지속적으로 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이 패들 시프트로 보면은 이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전원을 켜보고 이제 드라이브를 넣어보면은, 여기 보여줄래? 여기 레벨 3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한번 누르면은 아이페달, 그 테슬라의 원페달 드라이빙이랑 똑같은 기능인데, 아이페달의 정도로 이렇게 패들 시프트로 이렇게 강도를 1단에서 0단,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예 끄면은 그 내연기관의 탄력 주행과 같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 주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탄력 주행을 하고, 원페달 드라이빙이 편한 상황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원페달 드라이빙이 이제 시내 주행에서 뭐 예를 들면 골목이 많은 상황에서는 운전하기가 되게 좋은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그 오래된 상가의 주차장을 들어갈 때 코너가 굉장히 급한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운전을 하면은 멈췄다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되게 컨트롤이 되게 까다로워요. 물론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오닉 5로 좁은 상가의 주차장을 들어갈 때는 탄력 주행으로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이 주차장 진입할 때 되게 편하게 느꼈어요. 뭐 너가 운전 못하는 거 아니냐 말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대형 운전병이었고
버스 운전 경험이 있습니다. 반박시 구독자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자, 또 있는데 바로 이 주행거리입니다. 이제 제 모델 Y RWD 같은 경우는 여름, 봄, 가을에 400km 정도 돼요. 물론 롱레인지로 가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긴 하는데 제가 400km의 주행거리를 운전을 할 때랑 이게 500km 정도 되더라고요. 완충이 다 되면 그 2번이나 3번이나 차이가 저는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2번 충전하느냐 3번 충전하느냐가 전기차 주행에 있어서의 정말 쾌적함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충전하러 갔더니 뭔가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개방이라고 써있지만 개방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차, 내연기관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실제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 400은 뭔가 조금 애매한데 500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음에 이제 또 어차피 저는 뭐 테슬라를 다시 살 거긴 한데 다음에는 무조건 무리를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긴 롱레인지 아니면 조금 더 욕심내서 퍼포먼스를 사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되게 좋은 건 알죠. 꽂으면 바로 되는 건 아는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슈퍼차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막상 운전하고 여행하다 보면은 일단 슈퍼차저는 비싸서 만속을 찾게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100kW 급속을 저는 찾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J177 어댑터나 DC 콤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현대는 이 한국의 주행 환경에 맞춰서 그냥 바로 DC 콤보 꽂을 수 있고 J177이 어댑터가 없어요. 완속이나 급속을 충전할 때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뭔가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좋지만 막상 한국에서 운행할 때는 이 아이오닉의 이 충전구의 어떤 규격이 뭔가 훨씬 더 편리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테슬라는 큰 화면에서 모든 걸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물리 버튼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물리 버튼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운행을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그 모델 Y 스크린으로 눌러서 하는 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오토파일럿을 켠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그걸 잘 안 누르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물리 버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뭔가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여기도 이제 뭐 사이드미러 조절할 때도 이렇게 물리 버튼이 있고 이런 버튼들이 또 있어서 뭔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물리 버튼이 직관적이라서 장점이지만 동시에 조잡하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테슬라를 타다가 아이오닉을 타니까 이렇게 뭔가 약간 정돈이 안 된 느낌? 이 독서실 책상 위에 막 학용품이랑 여러 과목의 책들이 있는 느낌이라서 제가 선택한다면 저는 조금 더 깔끔한 그 모델 Y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모델 Y는 타자마자 그냥 바로 드라이브를 넣고 운행을 하는데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EV 스타트 스탑이라는 이 물리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켜야 됩니다. 내연기관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전기차의 경우 사실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봤을 때 이 버튼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연기관을 만들던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버튼이 남아있다고 생각돼요. 그냥 이거 버튼 누르는 게 뭐가 불편하냐 할 수 있는데 이 사소한 버튼 하나가 되게 없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오닉이 뭐 구조적으로 못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버튼이 저는 없어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아이페달인데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때 이게 저는 처음부터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D를 놓고 당연히 원페달 드라이빙이 제가 이전에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 운행에도 이게 저장이 돼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출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번 운행을 할 때마다 원페달 드라이빙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운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 익숙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뭔가 페달 오인이 돼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들었어요. 물론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바뀌었을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오래된 아이오닉 5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어로 후진을 넣으면은 원페달 드라이빙 꺼집니다.
저는 후진을 넣어도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설정을 했으면 똑같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네요. 음성 명령으로 트렁크 문을 열었는데 제가 한번 음성 명령으로 한번 다시 닫아 보겠습니다. 트렁크 닫아.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네, 뭔가 절반만 해주는 느낌이 들죠. 뭐 요즘 모델은 당연히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프렁크입니다. 프렁크 열어. 테일게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제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전기차는 다 프렁크가 작든 크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오닉 5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렁크가 찾아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의 경우 부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크기 내연기관에 비해서 적재할 수 있는 트렁크의 용량이 커야 하는 게 당연한데 어떤 이유에선지 프렁크가 없다고 합니다. 이 프렁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프렁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부분은 되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테슬라의 경우 이 트렁크를 열면은 또 숨겨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간이 되게 아쉬워요. 뭔가 구조적으로 설계가 조금 테슬라에 비해서 조금 덜 공학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모델 Y와 똑같고요. 평탄화 시켰을 때 공간은 모델 Y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박 5일간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정말 잘 만든 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델 Y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만족감이 컸고, 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장점도 있으니까 사실 FSD가 들어오면은 너무 압도적인 차이로 모델 Y의 승리일 것 같은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FSD도 안 되고 EAP도 사실 기능이 조금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이오닉 5도 한국에서는 좋은 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도 더 많이 받고, 가격 차이가 크다면 아이오닉 5를 선택해도 전기차를 즐기는 데 있어서 만족감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